4월 20일 살리쿠 앞바다 규모 7.5 지진, 그리고 일주일 뒤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6.1 지진, 일본 북동부와 홋카이도 주변에서 강한 지진이 이어지며 일본 열도의 지진 활동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잦은 지역이지만 규모 7급과 6급 지진이 잇따르자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 300년 넘게 대규모 분화가 없었던 활화산 후지산입니다. 실제로 1707년 호에이 대지진 이후 후지산은 49일 뒤 분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진이 곧바로 화산 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의 분화 경계 레벨을 1, 활화산임의 유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계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본 강진은 후지산과 정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엑소옥TV는 일본을 뒤흔든 연쇄 강진과 후지산 폭발설의 실체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오후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급 강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해역에서 발생하는 규모 7급 지진은 경우에 따라 쓰나미 우려를 동반할 수 있는 강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은 일본 북동부 해역, 이른바 일본 해구 인근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4월 27일 새벽, 이번에는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남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본 북동부 해역과 홋카이도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규모 7급과 6급 지진이 잇따르자 현지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들이 발생한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 흔히 불의골이라고 불리는 지진 화산 활동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활화산인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후지산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곧바로 후지산 분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 이후 주변 지각과 단층에 응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지질학에서 계속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후지산은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 300년 넘게 대규모 분화가 없었던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이어질 때마다 후지산 분화 가능성은 다시 거론되곤 합니다. 과연 이번 강진들은 단순한 지각 활동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오래전부터 대비해온 후지산 리스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일까요? 이제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실제 공개 자료와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후지산의 현지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후지산은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다만 대규모 분화는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대분화였습니다. 1707년 이후 지금까지 300년 넘게 대규모 분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지산은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주시해온 화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기록입니다. 호에이 대분화가 일어나기 약 49일 전 일본에서는 규모 8급 후반으로 추정되는 호에이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에이 대지진이 후지산 분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지금도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강한 지진이 곧바로 화산 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살리쿠 앞바다 지진과 도카치 지방 지진 역시 현재까지 후지산 분화와 직접 연결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후지산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후지산이 다시 대규모로 분화한다면 피해 양상은 300년 전과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는 세계 최대급 도시권 중 하나인 도쿄 수도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용암만이 아닙니다. 현대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는 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세한 암석과 유리질 입자에 가깝습니다. 도시 위에 쌓이면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통신, 상수도, 물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 시나리오에서도 소량의 화산재가 철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 센티미터 이상 쌓인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도로와 전력, 물류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후지산 자체의 지각 팽창이나 마그마 상승 징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기상청도 후지산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박한 대규모 분화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후지산 해저드맵, 대피 계획, 광역 화산재 대책을 보강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장 폭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지산이 조용할 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겠다는 방제 전략에 가깝습니다. 과학은 현재 상태를 관측하고 역사는 과거의 사례를 남깁니다. 그리고 방제는 그들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를 준비합니다. 잇따른 강진으로 일본 열도의 불안감이 커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후지산 폭발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왜 300년 넘게 조용했던 후지산을 아직도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지질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흔들림만이 아닙니다. 강한 지진 이후 주변 단층과 화산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번 살리쿠 앞바다 규모 7급 지진과 홋카이도 토카치 지방 지진이 곧바로 후지산 분화로 이어진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진앙지 역시 후지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함께 존재하는 환태평양 휴산대 위에 놓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후지산은 자연스럽게 다시 거론됩니다. 화산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신호는 몇 가지입니다. 화산 주변에 미세 지진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지각 팽창이 나타나는지, 화산가스의 성분이나 방출량이 변하는지,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지진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입니다. 과거 후지산에서도 신부 저주파 지진이 주목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호는 마그마나 지하 유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연구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주파 지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폭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임박했다는 공식 경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지산을 포함한 활화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후지산이 곧 폭발한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일본은 300년 넘게 조용했던 후지산을 아직도 장기적인 위험 화산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후지산은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 대규모 분화가 없었습니다. 극인 침묵은 안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 방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록은 후지산이 완전히 죽은 산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의 피해 상정에서는 후지산 분화가 수도권 교통, 전력, 물류, 생활 인프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경제적 피해가 최대 2조 5천억 엔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방향입니다. 후지산 분화는 단순히 산 하나가 폭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도시가 화산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연쇄 강진으로 일본 열도에 다시 불안감이 커진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X데이가 다가왔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은 일본이 왜 후지산을 장기 위험으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도쿄 수도권이 어떤 화산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지입니다. 후지산은 지금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잊어도 되는 산은 아닙니다. 지난달 4월 26일 일요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후지산 인근 소도시 후지요시다가 과잉 관광,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의 최전선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후지산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후지산 인근 소도시 후지요시다는 10년 동안 이어온 대표 벚꽃 축제까지 올해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후지산은 아름다운 관광 명소이기 이전에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300년 넘게 대규모 분화가 없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은 오늘도 후지산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벚꽃과 후지산을 함께 보기 위해 작은 마을과 전망대, 산기슭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지산의 안전진단과 화산 감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후지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만약의 상황에서 대피와 통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 리스크는 단순히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이동하고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후지산의 지진 활동, 지각 변동, 화산가스, 저주파 지진 같은 신호를 계속 감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의 안전과 직결된 거대한 활화산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은 위험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후지산의 안전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잇따른 강진으로 요동치는 일본 열도. 지금 후지산의 침묵은 폭발 전의 고요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휴식일까요? 재앙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잔인하게 증명해왔습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 이면에서 지각판의 거대한 움직임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후지산이 깨어난다면 그것은 일본만의 비극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재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압도적인 대자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엑스옥TV는 변화하는 지질 데이터와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상 징후들을 끝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불길한 신호들이 부디 기후로 끝나길 바라지만 자연의 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지산 폭발은 머지않은 현실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숨겨진 위기와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엑스옥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